네, 잔매거진 겨울방학 특집 제1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청년 힐링 프로젝트 젊음이 스토리다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춘의 또 다른 말은 젊음이고 또 젊음이 바로 스토리가 되는 시대가 바로 요즘인데요. 그쵸. 그래서 젊음 하나로 무장한 청년들의 다양한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 저희가 마련했죠. 맞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취업 준비생들은 물론이고요. 사회 초년생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자극을 저희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손님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자, 이분은요, 왠지 좀 낯이 익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미 저희는 이제 문화가 선택을 통해서 이 신작 영화로도 소개를 해드린 네, 바가 네. 있는데요. 영화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을 제작한 청년이자 영화 감독 이호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저희 영화 감독이자 영화 배우와 또 함께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러게요. 네. 잘생기셨고. 이 방송에 출연하시는 게 처음이신가요? 네, 저는 처음입니다. 소감이 좀 궁금한데요. 생방송인데 심지어. 예. 네, 매우 지금 좀 긴장되고 예. 떨리기도 한데 너무 좀 기대는 됩니다. 그래요. 오늘 네. 이호재 감독, 우리 이호재 씨에게 다양한 이야기 좀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가 청년이자 영화 감독이라는 수식어로 표현을 했는데 혹시 이 수식어가 마음에 드시는지 어떠세요? 일단 좀 평범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잉여로 불리고도 싶고 근데 근데 좀 수식어가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감도 좀 생기고 네. 좀 부담도 없지 않아 있는 낯설죠, 좀 수식어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낯섭니다. 네. 아마 이제 최근에 갑작스럽게 너무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서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매주 신작 영화 소개하는 코너에서 저는 좀 예감을 한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이 상당히 독특하지 않죠? 맞아요. 그렇죠?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히치하이킹. 어. 그래서 잉여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시게 된 건지. 네. 일단 저희가 대학 동기들이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인데 동기들이 학교에 다닐 때도 좀 소위 말하는 찌질이들 같은 약간 아웃사이더? 덜 떨어지는 애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네. 좀 스스로 뭐 잉여라고 부르기 이전에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이제 동기들이나 좀 잉여라고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네. 저희도 스스로 자주적으로 그냥 좀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잉여니까 우린 뭐 잉여다. 못해도 괜찮아, 해야 될 것들도 안 해도 괜찮아라고 네.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줄곧 잉여로 아니 근데 어딜 봐서 잉여입니까? 그러게요. 키도 훤칠하시고요. 예. 아무튼 뭐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예. 뭐 나름의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런 토대를 어떻게 보면 그런 본문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드신 것 같아요.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네. 뭐 제목도 그렇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그렇고 정말 실제 삶을 다뤘기 때문에 만족도가 본인 스스로도 참 높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영화가 완성이 돼서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된 것도 굉장히 큰 기적이고 네. 그리고 네.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을 다 이제 거쳐가면서도 굉장히 만족도,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하면서 좀 만족스러웠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이제 영화로까지 개봉할 줄은 모르고 시작을 하신 거죠? 네, 상상만 했죠. 상상만. 상상이 이제 현실이 됐네요. 네.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좀 짚어볼 그래요. 텐데 네. 영화에 총 4명의 친구들이 등장을 해요. 본인을 포함해서 맞죠? 네. 다 가장 친한 좀 친구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동기들? 학교를 다닐 때 네. 뭐 그렇게 친하진 않았는데 이제 동질감이 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뭐 지금 뭐 조명 다 파트가 달라요. 맡은 파트도 다르고 전공은 영화과지만 이제 조명하는 친구,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 그리고 특수효과 하는 친구, 그리고 저는 이제 연출을 전공을 했는데 이렇게 좀 맡은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 과제를 하거나 이제 워크숍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면은 예.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저도 누군가를 부르면 아무도 흔쾌히 수락을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뭐 편집실에서 모여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좀 친해진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요. 아니 어떻게 유럽으로 이렇게 떠나게 됐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한번 네.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또 들어볼까요? 네. 예. 처음에는 이제 여름방학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영상과다 보니까 영상을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수주를 좀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 예. 흔히 뭐 물어준다고 하죠. 선배들이나 일을 물어주는 거죠. 일을 물어주는 이제 알고 아르바이트를 계시네요. 하다가 그 일마저도 좀 자칫 잘못해서 그 등록금의 절반 정도밖에 마련을 못했어요. 저희가 원래 이제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던 건데 그래서 뭐 내친 김에 유럽 여행이나 가보자라고 생각만 했는데 막상 또 뭐 비행기표니 뭐 숙식이니 이런 것들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이 돈 가지고는 뭐 턱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물교환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그냥 누워서 얘기하다가 아 우리 유럽 가서 뭐 하겠냐 가면 뭐 지금처럼 누워 있겠지 혹은 뭐 영상이나 만들겠지 이런 얘기를 현악이라는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뭐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서 이제 막 생각을 막 머리를 굴려서 아 그러면은 여행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이제 숙식만 해결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진짜 영상을 만들어주고 숙식을 해결하자. 뭐 호텔 영상을 만들어주고 침대를 제공받고 레스토랑 영상을 만들어서 음식을 제공받고 하는 식으로 모든 걸 다 물물교환으로 해결하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 이호재 씨 외에 또 다른 세 분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분들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또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포지션이면 어떤 캐릭터인지. 네, 그 현악이라는 친구는 지금 저희가 막내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20살이었던 친구들이 네. 2명이 있는데 현악이와 휘가 있어요. 현악이는 조명을 전공하고 영화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긍정의 아이콘으로 영화에서. 그려지는 그런 네. 캐릭터고 실제로도 좀 그렇고요. 예. 그리고 휘 같은 경우는 묵묵함을 담당하고 있는 그 특수효과를 전공하는 친구인데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좀 군대에 아이고. 있어서 이 즐거움 시간들을 다 못 보내고 있어요. 지금 군대를 화면에 또 나오고 있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하비가 지금 저기 되게 비관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염세적이구나. 비관하는 그런 친구인데 예. 이제 원래는 애니메이션 전공인데 저희가 호스텔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기를요? 호스텔 영상의 주인공이 됐고 예. 이제 그 선글라스를 쓰고 나오는 저희의 어떤 상징이 된 그런 스타가 된 네. 자, 아무튼 유럽에 처음에 도착을 해서 핑크빛 시나리오대로는 흘러가지 않았지만 한 달 반 만에 극적으로 일을 따내게 됐고 또 그 이후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는 이제 승승장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모든 전 과정이 이제 영화로 개봉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제작 기간, 어느 정도의 유럽에서의 생활을 담고 있나요? 일단 총 1년이라는 기간을 저희가 유럽에 있었고요. 그로부터 지금 3년이 지나서 개봉을 하게 됐어요. 네. 그 꽤 이제 몇 년이 지난 일이긴 하네요. 네, 그렇군요. 꽤 오래전의 이야기고. 군대 간 친구들도 있고. 네, 제대한 친구도 있고요. 군대를 다녀온 친구도 있고. 네. 소감이 어때요? 이제 관객들을 만나게 됐다는 그러게요. 소감이. 너무 감개무량하죠. 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당히 인기가 뜨거웠다고. 국제영화제에서도요. 네, 저 예상치 못하게 자랑 좀 해주세요. 이야. 네,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네. 근데 아니, 인기가 이런 어땠는지. 홍보의 의무도 있으셔야 돼요, 그럼요. 감독님인데. 네. 저희 사실 이게 1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1분 만에. 네. 와. 저 지인분들한테는 그냥 천천히 예매를 해라라고 네. 했었는데 예. 정말 순식간에 예매가 되는 바람에 지인들은 아무도 영화를 못 보고 지인들이 네, 영화 대단해요. 이런 결과가 좀 예상이 됐을까요?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전혀. 못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부분에 네. 정식 초청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영화를 안 볼 수가 없을 만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왠지 통쾌했을 것 같은 스토리.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 잉여들 좀 무시하시잖아요. 아까 찌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잉여들의 반란, 잉여들의 역습이 돼서 그렇죠. 금이 환영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요? 사실 상상을 했을 때는 네. 그렇게 통쾌할 줄 알았는데 네. 막상 되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냥 굉장히 뿌듯하고 영화를 보신 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함께 공유되면서 굉장히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이 영화를 정말 완성하길 잘했다는 그런 뿌듯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성숙됐군요. 예, 예. 시작은 미약했는데 지금 너무나 커다란 해피엔딩이 됐습니다. 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과정에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너무나 잊혀지지 않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유럽에 있을 당시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프랑스를 종단할 때 워낙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고 처음에 예. 네, 안타깝네요. 그때가 이제 너무 힘들었던 터라 첫 호스텔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호텔 영상을 만들어서 그 네. 호텔에 들어갔을 때가 정말 이제 침대도 있고 뭐 냉장고에는 와인이 가득하고 막 스테이크도 먹고 그 네. 러브하우스 배경음악이 막 깔리는 것처럼 빠바바바바 이러면서 네, 너무 그때 행복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야. 사실 힘들었던 거는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편집도 하기 전에 제가 그 작업실에 태풍을 맞아서 아이고. 그 데이터가 유실될 뻔한 적이 있어요. 될 뻔. 다행히. 아니요, 한 10% 정도는 이제 복구를 못 했는데 네. 그때 원본을요? 네, 원본이 아이고. 들어있는 하드디스크가 물에 잠겨서 예. 네, 그거를 복구하는데 꽤 시간도 비용도 걸려서 이제 그래서 또 작업이 조금 늦어지기도 했고요. 우여곡절이 많았군요. 그러니까 예. 작업실 혹시 어디에 있었나요? 부산에 있는 네. 되게 조그마한 그냥 창고 같은 데서 작업을 예. 했었는데 야, 정말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정말 네. 아찔했던 순간. 하마터면 다 날렸으면 지금의 이 영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만 해도 정말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위기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열심히 일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뿌듯함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특히나 또 젊었을 때 이 도전이라는 것은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굉장히 값진 건데 맞아요. 그 값진 의미를 영화로까지 개봉해서 우리가 공유하게 됐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우리 스스로도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고요. 네. 영화 얘기로 좀 돌아가 봐서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라는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감독으로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자체는 네. 이렇게 꼭 집어서 무언가 도전을 강요하거나 뭐 청춘이나 젊음을 과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잉여라도 괜찮아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스스로 잉여로 생각했던 애들이 기회가 없었고 어떤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기회들을 맞이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라서 네, 저희는 이제 잉여라도 뭐든지 시작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몸소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 자체를 정말 일반 영화 제작자나 감독이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네. 스스로를 잉여라 칭하던 우리 청춘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 그 메시지가 좀 가슴 깊이 와닿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영화 하면서 좀 가장 영화 하는 것 자체가 좀 나에게 힘이 됐던 순간이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제작 방식 자체가 일단 완전히 기존의 영화 제작 방식이랑 완전히 탈피된 틀을 깼죠. 그런 예. 제작 방식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학교 다닐 때도 앞으로 이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거쳐야 가야 할까 너무 험난하다고 느껴졌고 불안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다른 방식이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스스로 좀 많이 그런 어떤 위안이 됐어요. 네, 위안이 됐고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래도 이제 동료들 동료들. 함께 했던 동료들이 가장 큰 힘이 됐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생의 후배들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잉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잉여 선배로서. 네. 이게 제 주제에 강의. 에이, 잉여라서.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장 크게 배운 게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항상 저희는 무언가가 되어야만 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네.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여행을 하면서 이 오랜 시간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행복이라는 게 멀리서 찾지 않고 그냥 지금 행복한 것만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언가 힘들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는 그리고 아까 괜찮다, 잉여라도 괜찮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따뜻하게 와닿았다라고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잔매거진 겨울방학 특집 청년 힐링 프로젝트 젊음이 스토리다. 오늘 첫 시간 잉여에서 잉여들의 우상으로 떠오른 이효재 감독과 함께했는데요. 네. 태진 씨 어떠셨어요? 이효자 감독님과 네. 소주 한잔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궁금증이 많아졌습니다. 이 영화도 맞습니다. 궁금하고요. 네. 예,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